자,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런 위치 신고하고 그 건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봤다면, 누가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이것들은 우리 이제 사회복지를 따서 이렇게 설립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기가 좋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설립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습을 하다 보면은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이제 요양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왜 말씀을 많이 하시냐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설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립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 그래서 그냥 자격증 따면은 이걸 설립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걸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주간보호센터를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주간보호센터를 설립을 해 놓잖아요. 이제 주간보호센터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공간이 넓습니다. 공간이 넓고요.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공간이 그 기존의 주간보호센터를 하는 곳에 그 인수를 받아서 권리금을 내고 인수를 받아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 않고 새로운 그런 곳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때 되면요, 보통 올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에 대한 그 조심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기존에 어딜 가도 그 화장실에는 물론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를 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화장실에는. 그러나 보통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도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시 다 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도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리모델링 하는데도 몇 천만 원씩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다 세팅을 해놓고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요, 자,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은 대상자 어르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채용해야 되고 간호사 선생님도 채용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인건비도 나가고 월세도 나가고,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나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1년 정도는 고생할 생각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1년 정도는 고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원의 자격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주간보호센터도 재가복지 시설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요. 그 기존에 있는 재가복지센터랑 똑같은데요.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 요양보호사 족전에 2급 이상 취급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의료인이면 의사, 간호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 했던 사람들,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설립이 가능한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 경력 5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 경력 5년이 필요한데 사회복지사들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습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이 보는 것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많이 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 자격증을 딸 때 작년 같은 사회복지 사업법이 변경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빠르면 8개월, 9개월이면 땄었거든요. 9개월 정도면 땄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이제 9개월 정도 됐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5년 경력을 채우는 것보다 내가 한 1년 일해 봤더니 이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때요? 4년의 경력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이 근무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의료인, 사회복지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5년 이상 근무해서 경력이 있어요. 그럼 되냐? 또 그렇진 않아요. 또 뭐냐 있냐면 그 분들에게,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는 그 필요한 교육들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 노인시설 또는 양기조항에서 간호조무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간호조무사도 충분히 이제 설립이 가능한데,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교육을 좀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그 시설장에 자격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장에 자격이 없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대표가 하고 시설장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채용을 하는 거죠. 재가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였고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채용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또 방금 이야기한 것들처럼 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많이 실습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관의 대표들도 많아요. 뭐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실습받아 와서 저한테 수업받고 저랑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정보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죠. 뭐 실습 가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많이 이제 알려주진 않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 노하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잘 알려주진 않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운영 방법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아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러 이제 대표죠. 그분들은 대표자로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궁금한 거를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분들이 운영을 몇 년씩 하셨던 분이에요. 운영을 몇 년씩 했는데 뭐가 없을 뿐이에요? 자격증만 없었을 뿐이죠. 근데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왜? 센터장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 센터장들이 이제는 뭐 틀어지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내가 했던 것처럼 이거를 그냥 자격증을 따든지, 아니면 센터장하고 뭐 대표자하고 공동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공동으로 창업해서 같이 가는 걸로 뭐 비율로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제가 이제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설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운영들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뭐 치의생사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은 어때요?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있죠. 물리치료학과 나와서 물리치료사 따야 되고요. 작업치료, 그다음에 치의생사 뭐 이런 자격증이 다 있어야 돼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이 있어야지만 취업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하나 얘기 안 했죠. 사회복지사는 뭐 없어도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도 있어야 되죠. 그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인력 기준을 보게 되면 책임 관리자가 아까 말씀드린 센터장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센터장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 있어야 되고요. 간호나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물리나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있어야 되고요. 사무원, 조리원, 뭐 보조원, 운전사, 운전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한 거죠. 왜 그러면은 모시고 오고 데려다 모시고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운전하시는 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분이 없어도 돼요. 그럼 누가 운전하냐? 뭐 보통 이 센터장이 운전한다던가 아니면 대표자가 운전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보통 센터장이 운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아니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우리 센터에 있는 어르신이 같이 쉽게 얘기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하고 같은 곳에 이제
가까운 곳에 사세요. 그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다가 뭐 픽업해서 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보통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라든지 그 채용을 할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실제 운전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이 가능한 자를 많이 뽑는다라고 얘기하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운전하러 갈 때 운전하러 갈 때가 아니죠. 모시러 갈 때, 어르신을 모시러 갈 때 이제 운전하시는 분만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이 꼭 동승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할 때도 정말로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나는 그 데려다 줄 때나 모시러 올 때 뭐 사람이 그 운전하시는 분밖에 없는데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한 분이 꼭 탑승을 해야 됩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애기 그 어린이집 이제 차에 태울 때 보면 꼭 선생님이 한 번씩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기도 자기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이 차량 운행할 때를 제일 좋아해요. 딱 아침에 그 차 문을 딱 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반갑게, 물론 다른 선생님들 반갑게 맞아 주시긴 하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좀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처럼 그 운전하시는 분 외에 한 분이 더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미만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무원도 없어도 돼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도 없어도 무관합니다. 10인 미만은, 그러나 10인 이상이 되면 사회복지사 1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7명당 1명이에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수급자 7명당 1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이제 치매 전담실을 운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치매 전담실은 치매 그 담당하는 4분당 이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원은 25명 이상인 경우로 그 어르신들이 25명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무원도 1명 채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들이 그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일들이 많아지고 거기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 인력들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책임관리자는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상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사나 의료인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이 들어가야 된다. 자, 요양보호사는 7명당 1명,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명당 1명이 들어가야 되고,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직업자, 요양보호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맡은 바 업무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물리치료에 대한, 뭐 간호사는 간호 업무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사자들은 뭐 해야 돼요?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약이 완료된 분들을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해야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야감 기간에 하루 종일 일정 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주간보호센터를 갔더니 뭐 그냥 소파에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올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은,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대상자들이 싫어하죠. 어르신들이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평가받기 힘들 겁니다. 평가받아서 평가 점수가 안 돼서 나중에 망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 훈련들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상시적으로 수급자의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거기에 따른 운동, 적절한 운동을 제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있었어요?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회 적응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시키고, 이제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라면 거의 웬만한
웬만한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노래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그걸 왜 하냐 했더니 일단 어르신들이 이제 그 음악이 들리면 일단 흥이 나고 신나하니까 그 분위기 시킨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손으로 만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애기도 하고는 색종이 찢어 묻히기라든지 아니면 색칠 공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업무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존 능력이 할 수 있는 행동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족 교육들도 시키게 된다라고 하죠. 왜 그러면 가족을 이유를 시키는 이유가 가족 교육들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그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잘 모른다라는 것이 그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치매가 있지만 그 물론 이제 오래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초창기에 그런 치매가 생겼다라고 하면 가족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이런 행동들을 하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러지? 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지? 왜 대답해줘도 물어보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야. 그 이유를. 그래서 그런 치매 증상이라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교육들도 또는 이제 지지, 가족 지지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간보호센터는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밤 10시까지만 표준 급여 제공 시간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저는 근데 10시까지 하는 데를 못 봤습니다. 10시까지 하는 데를 못 봤고 보통 길면 7시 정도? 7시 정도? 보통 그 전에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급여 제공 시간이 10시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뭐 간식이라든지 뭐 식사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주간보호센터에서 24시간 이상 보호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주간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낮 동안 보호하게 되어 있잖아요. 24시간 보호는 어디서 하냐? 요양시설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보호시설이라,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 명칭은 주야간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야간도 보호가 가능하지 않냐? 그건 맞는 얘기죠. 야간에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절차가 또 있긴 하죠. 자, 그런데 24시간 계속 한다는 것은 그 주야간보호시설에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립할 때 그런 목적들이 있고 설립할 때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춰서 시설을 시설들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 주야간 보호센터는 24시간에 대한 그런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보호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간보호센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낮 동안 보호를 해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보존입니다. 보존. 뭘 보존하냐? 잔존 능력을 보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치매는 보통 한 70가지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치매에 대한 그 종류가 70가지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3가지죠. 뭐 파킨슨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는 3가지인데 이 제일 많이 생기는 이 3가지의 치매 종류는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70가지 치매가 걸리는 70가지 중에 좋아지는 치매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걸리는 치매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되돌아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치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뇌에 그런 주름, 쉽게 얘기하면 우리 뇌에 주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름들이 있는데 그 MRI를 찍어보면은 뇌에 주름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뇌와 치매에 걸린 뇌를 보면은 축소되어 있어서 그 기억력들 그래서 단기 기억들이 모두 없어져 버리는데 장기 기억만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런 기억이라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억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지형 프로그램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3번, 그래서 한 달에 한 달이라고 해요. 한 달에 12번 이상 해라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좀 실수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해라라고 했으면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 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걸 주 3회를 실시해야 돼요. 자, 그리고 월 12회죠. 12회 이상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시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프로그램을 주 3회 하면 되는구나. 자, 주 월수 금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A, B, C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시해 버려요. A, B, C 이렇게 실시해 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것도 다 이제 인지 활동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했어요. 나중에요 평가받을 때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A, B, C잖아요. 그러면 A, B, C에서 주 3회니까 한 번씩 했잖아요. 이거 다 점수 미달인 거예요. 왜 미달이냐라고 하면 같은 프로그램으로 주 3회가 그러니까 A를 일주일에 3번 해야 되는 거예요. B도 3번, C도 3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정말 그 잘했던 분 그 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은 5일 동안 프로그램을 인지 프로그램을 5회를 실시한 거예요. 5회. 3회 이상 실시하니까 보통 3회만 하는데 5회를 실시한 거죠. 정말 잘했다라고 했는데 A, B, C, D, E, F인 거예요. 즉 뭐냐면 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했던 거죠. 매일 다른 프로그램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가받을 땐 점수가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주 3회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들은 잔존 능력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등급 수급자 및 인지 등급은 주야간 보호를 이용할 때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5등급이라든지 치매 등급들 이분들은 그나마 이제 인지 잔존 능력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지 활동 프로그램들을 갈 때마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건 이런 프로그램들, 인지 활동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 만들어서 계획을 짜서 뭘 하든지 누가 해야 되냐? 그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자라든지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가 있어요.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는 또 뭐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 치매 전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따로 또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치매 인지형 그 프로그램을 또 받는데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인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가면은 엄청나게 또 이제 고생을 하시죠. 보통 이게 교육이 일주일 정도 받는데 그 교육들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받은 분이 하든지 아니면 외부 강사가 와서 1시간 이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보호 이제 급여 제공인데요. 그 등급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지지원 등급 이것은 이제 치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치매만 딱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1시간에 그래서 3시간에서 6시간 미만으로 받으면 시간당 받으면 이게 금액이 들어가고 뭐 6시간에서 8시간 미만이면 이 금액이 들어간다. 하루에 이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부터 10시간. 그래서 최대 이제 12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8시부터 밤 10시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그 시간이 14시간 뭐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간들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에서 아니면 최대 14시간까지였잖아요. 14시간까지 한다 그러면 1등 같으면 69,000원, 인지금은 47,000원의 요금이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12시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6시 이후로 들어가면 가산이 20%의 가산이 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뭐 10,000원이었다 그럼 12,000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공휴일, 뭐 근로자의 날, 또 이제 빨간 날들이 있죠. 빨간 날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30%의 가산이 붙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량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키로수마다 그 금액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간보호센터
근데 이제 목욕을 해요.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제 목욕을 실시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주 1회 목욕을 실시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월 4회까지 최대 4회까지 산정이 가능한데 한 번당 3,000원의 가산이 붙는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르신들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 공단에 청구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르신들이 그 받을 수 있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뭐 등급에 따라 비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차감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온수 샤워기, 목욕 의자 등 아니면 그리고 이제 요것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목욕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그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욕을 제공하는 게 그리고 목욕을 목욕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르신들 물론 이제 그 기간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기간마다 다르긴 한데 만약에 이런 목욕이 가능한 기간이다. 그래서 모든 주간보호센터가 목욕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기간마다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목욕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공 일지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뭐 홍길동, 홍길순 뭐 이제 어르신들이 언제 목욕을 했다라는 것들을 일지로 작성해 놓고 비치하고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목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추가로 가산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간보호센터의 좀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이 주간보호센터가 이제 낮 동안 하다 보니 좀 어려운 그 어르신들 이제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아니면은 그 어르신들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맞춰서 그 행동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가 이렇게 설립이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뭐 수박 거달기식처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